Acho University. 오늘 세 번째 강의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있고 무형자산이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회계학적으로는 좀 개념이 좀 더 깊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자, 유형자산의 정의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면 재고자산하고 투자자산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더 클리어하게 할 수 있고 한 번에 세 가지 종류의 자산의 정의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목적이 뭐였죠? 중요한 건 판매 목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본업과 관련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에요. 김밥 회사면은 김밥이 재고자산이고요. 가구 회사면 가구가 재고자산인 거고. 근데 김밥 회사에서 가구가 재고자산이 아니에요. 가구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유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이 사용에 있는 거예요. 그 보유 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 목적이라기보다는 보유 목적이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보유 그 자산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목적이 유형자산 사용의 목적이다. 투자자산은 뭐냐? 돈 넣고 돈 넣기. 그러니까 자본이익, 투기이익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투자자산이다. 땅을 샀는데 공장을 짓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뭐 5년 후에 가격이 올랐을 때 차익 2억을 받고 팔았다. 그럼 투자자산이 되는 겁니다. 유형자산의 정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풀었으면 그렇게 되는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그 외형적인 형태가 있어야 된다. physical substance가 있어야 된다. 요거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무형자산이죠. 형태가 없어요. 그 이제 다음에 볼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유형자산도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그냥 뭐 형태가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사업을 영위하는데 오퍼레이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에 사용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유형자산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매 목적이 아니다. 이건 재고자산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예들이 있고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여러 회사들의 총 자산에서 그죠? 토탈 어셋에서 유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되는데 웬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햄버거 만드는 데인데 제가 볼 때는 73%인데 대부분이 땅이 아닐까 싶고요. 캐세이 퍼시픽 에어라인은 뭘까요? 비행기죠, 비행기일 겁니다. 비행기 동체가 좀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놀랍게도 97%가 무형자산이에요. 3%가 유형자산이에요. 상당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시가총액 3위입니다. 미국에서. 뭐 유형자산 많다고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는 아니다. 자, 유형자산 어떻게 공시되느냐? 이렇게 공시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바꾸면 property and equipment는 우리말로 해서 유형자산 총액이 들어가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형자산 취득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가액.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빼냐?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을 매년 하거든요.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텐데.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유형자산 장부가액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장부가액을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장부가액은 book value라고 합니다. BV, book value라고 해서 이렇게 재무제표에 공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가상각 배울 때 감가상각 누계이익이라는 개정 과목도 볼 거고 장부가액이라는 개념도 알 거고 장부가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부가액이 무조건 장부가액이에요. 회계는 어차피 장부에 기록되는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시가가 얼마인지 뭐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필요 없어. 장부가액을 찾는 게 회계의 문제 답의 거의 99%입니다. 자, 세 번째 무형자산은 뭐냐? 그럼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 얘가 뭘까? 예를 들어 보면은 페이턴트, 그죠? 특허권, 뭐 굿윌이라고 그러는데 영업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속칭 부동산 같은 데 가면 상가 사고 팔고 할 때 권리금이 얼마 더 있습니다. 권리금이 얼마 붙었습니다. 뭐 이런다고. 권리금 개념이 이제 그 영업권에 해당해요.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볼게 트레이드마크스 앤드 프랜차이즈 앤 라이센스 권리, 디벨롭먼트 코스트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강의에서 이제 초점을 두고 예시를 두고자 하는 건 디벨롭먼트 코스트예요. 여러분 R&D라고 얘기 들어봤죠? R&D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말로는 연구개발비. 근데 이건 두 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연구비고 하나는 개발비예요. 근데 그 연구비는 비용이고요. 개발비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자산인데 특별히 무슨 자산이다?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 연구나 개발이나 비슷한 줄 알았는데 왜 하나는 비용이고 하나는 자산이냐? 자산의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이라는 건요. 미래에 나한테 뭔가 좋은 걸 갖다 줘야 돼요. 미래 효익이 있어야 돼. 굉장히 좋은 거야 돼요. 비용은 그냥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이게 그 클루가 되고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토마스 에디슨의 그 전구를 만드는 그 예를 좀 들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거를 보면 좀 연구개발비 예를 보면 무형자산이라는 게 뭐다 그 개념 실체를 좀 더 좀 가까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에디슨은 GE라는 회사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스. 일렉트로닉스는 전자고 일렉트릭스 회사의 설립자예요. 설립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식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후손들이. 자, 요 두 번째 장인데요. 그 개발비, 자산이 되기 위한 요건이 되게 까다롭다. 왜 그럴까요? 무형자산 까다롭지 않으면 뭐 형태도 없는데 아니 무형자산 뭐 아무나 만들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오늘 막 회사를 차려놓고 김간의 김밥 차려놓고 우리 회사 김간의 김밥 브랜드 같이 뭐 한 15억 정도 할까? 그럼 이거 누가 검증을 합니까? 나중에 검증해도 이미 늦다. 재무제표 공시. 그래서 개발비가 되기 위해서 인식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암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